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방입니다. 올해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정치 지형 변화 속에 제주 선거판 역시 조금씩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패널로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해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귀포 지역은 24년 동안, 네. 제주시 지역은 20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식함으로 인해서 제주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0년 이상 된 무능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게 도민들이 뜻이라고 저를 알고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 당의 이번 총선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일부 지금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대한 경쟁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서귀포 지역에는 우리 이경용 예비 후보, 고기철 예비 후보가 뛰고 있고요. 제주 갑 지역의 경우에는 장동훈 예비 후보, 김영진 예비 후보가 뛰고 있고,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을 지역에서는 최근에 김승우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쳐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섯 분들 모두 민주당 기존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예비 후보로 뛰는 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월등하다. 그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네. 제주도 현안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착실히 준비해온 후보다. 그래서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드리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된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기존 국회의원이나 예비 후보들보다도 경쟁력 면에서는 월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준비를 위해서 보다 더 서민들 위주로 한 민생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도당 차원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 전략입니다. 네. 이번 그 제주 지역 그 총선 대결 구도를 보면 물론 뭐 크게는 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대결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여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이 창당이 이렇게 좀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그 창당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당 창당이 제주 지역 그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개혁 신당의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근에 창당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당 과정에서 필수가 지금 5개 지구당 창당인데요. 그 5개 지구당이
지구당 중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이준석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구당이 창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구당이 창당되지 아니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저는 후보를 그렇게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후보는 뭐 거의 안 낼 거라고 저희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를 내려면 일단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런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준비, 즉 지구당이 창당되지 아니한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도 그와 이준석 신당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신당으로 인한 총선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5분의 그 예비 후보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주시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이 예. 좀 약간 늦가기로 약간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예비 후보 그분이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전략 공천설도 좀 받아했었거든요. 예, 예. 좀 전략 공천 가능성 지금도 좀 유효합니까? 이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험지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급적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경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인재들을 물색하다 보니까 전략공천설이 불거져 나왔던 것 같고요. 전략공천은 뭐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욱 후보는 쭉 준비를 해왔고 뒤늦게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당원들과 지지 세력이 결집이 되면 뒤늦게 발표한 그 단점을 극복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략공천 운운하는 것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달 말쯤부터 아마 후보자 공천 신청을 이렇게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시 갑 선거구에는 2명, 또 서귀포시 선거구에도 2명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 뭐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이 2명 이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특별히 뭐 다른 또 다른 후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기존에 지금 뜨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선을 통한 그런 후보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본선 경쟁력이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만 제주시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설 연휴를 전후해서 아마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진행될 건데 여론조사 결과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차가 좀 크게 이렇게 좀 벌어졌을 때 좀 중앙당에서 좀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김영진 후보와 장동훈 후보 간에 치열하게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물론 선의가 바탕이 된 경쟁이겠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불거진 바와 같이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금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측면에서 또는 네거티브 전략을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민들이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 허 위원장님께서 지금 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 총선 제주 지역 그 3개 선거구 중 과연 3석 중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자신 있는 선거구는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목표는 세 군데 지역구 중 2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제주시 지역에서 1석, 서귀포 지역에서 1석. 네. 그 중에서도 서귀포 지역이 조금 더 종이 한 장 차이긴 합니다만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예. 대통령께서 예. 취임 후 한 예. 번도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홀대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대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거는 너무 우리 대통령 입장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임 이후에는 제주를 방문 안 했지만은 당선 직후에는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당선인 신분 때는 네, 했죠. 당선인 신분 때는 방문했으니까 그게 당선된 후에 방문한 것이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제주도 방문하는 데가 1년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년 정도. 그러면 이번에는 4.3 행사 때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요청도 드렸고요. 그런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1년 남짓 제주도 방문 안 했다고 해서 홀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4.3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4.3에 대한 그 어느 우리 보수 대통령보다도 4.3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분이 우리 윤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보상 문제도 증액하는 문제도 고려를 했고 정명을 비롯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홀대라는 말이 기우였구나 네. 이렇게 느끼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윤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 대선 때 제시했던 이 제주도 공약 중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제시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좀 진행 상황 보면 바로 작년 말에 그 상급 종합병원 이 지정도 사실상 불발됐고요. 이것도 좀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약하셨던 내용인데 그리고 좀 관광청 신설은 좀 유야무야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좀 그 대통령 공약이 좀 전체적으로 좀 미진하다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그게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지 그게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의견을 묻기 위해서 우리 제주대학병원 원장님하고도 잠깐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종합병원 문제를 단시일 내에 이렇게 한다 만다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아마 저는 상급 종합병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청 신설 문제는 우리 윤 대통령이 의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잘났던 야당이 잘났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민생 문제라든가 이게 정부 조직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짝도 관광청 문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이 다수당이 된다면 관광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전략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광청은 제주도 반드시 저는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대를 접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세 개 구역으로 뭐 거의 결정이 났고 이제 주민 투표 절차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 작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일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민들이 원하면 행정체제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지에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할 때 법사위에 문제가 계류됐을 때 제가 나서서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도청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그 관계 고위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법사위원장, 법사위 관사를 제가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인가 거기서 보면 3개안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일단 그게 먼저 도민들이 진정한 뜻인지 먼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뭐 시장 직선제,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논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먼저,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개입, 이해도 시키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지금 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면 항상 갈등이라는 부작용만 잉태할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그 부분은 하위 원장님하고 좀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좀 도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한번 묻고 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그 붙이는 사안은 사실은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주민투표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 주민투표와 별개로 좀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약간 도민들이 좀 술렁이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 세개 체제로 이렇게 좀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주시 특히 동지역을 좀 자기적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민투표가 어렵지 않겠나 보시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뭐 어차피 연장선상에서 거의 맥락이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일단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 계층 구조를 하는 문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 도민들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면 도민들이 일단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고 거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도민들이 진정한 의사를 물어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3개 구역이 되든 4개 구역이 되든 확정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일부 의견만 수렴한 형태에서 3개 구역으로 개편안이 수렴됐다 이렇게 건의한 그 상태에서는 과연 그게 도민들이 뜻이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 걸음부터 도민 이해시키는 걸음부터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민투표에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물론 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만 만약에 그 3개 행정체제 개편이 약간 변수인
변수이긴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사회가 어느 정도 좀 한번 주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정부에 이렇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다면 좀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안부 장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그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도민의 뜻이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느냐를 행안부 장관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론 수렴을 거쳐서 도민 의사를 확인한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저 요청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결국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도민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기 전에 도민사회 의견을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은 게 그 주민투표가 실시돼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좀 전제한다면 그러면 2026년 6월 그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 그 사이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자세하게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권한 분배, 그 다음에 재정의 분배 문제, 엄청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그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 이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6년도에 도입을 한다거나 거기서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도민들이 의사를 묻고 그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공항 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 당에서는 이 공항에 대해서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한 속도를 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상반기 중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예측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가 우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계획 고시를 하려면 일단 제2공항에 필요한 최소한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졸속으로 검토만 할수록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고시가 좀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변수 때문에 고시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그 공항 건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역 발전, 도민이익 귀속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입장하고 제주도정의 입장 좀 같은 것도 같고 좀 다른 것도 같은데 일단 제주도의 입장은 기본계획 고시까지는 일단 절차에 어느 정도 그 좀 동의를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 후에 환경영향 평가 절차 과정에서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때는 제주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우리 오 지사의 이 제2공항 구상
좀 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심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배려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오영훈 도정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본계획 고시가 끝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제주의 시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고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주도정청에서 하나하나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나와서 제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전략적 보호성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참 어렵다. 도지사로서 이제는 능력을 보여달라.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정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지, 요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지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아주 좀 날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대로 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본다면 예.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일관되게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조속한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은 굉장히 좀 일관성 있게 좀 잘 이렇게 좀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좀 찬성 입장에 이렇게 매몰된 나머지 찬반을 아우르는 갈등 해결을 하는 이런 좀 갈등 해결의 능력, 좀 우리가 좀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그런 그 역할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만 갈등 해법, 혹시 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갈등 해법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언론에서도 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갈등의 요인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갈등의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분들도 반대를 하고요.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즉 생활터전을 이룬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분들도 반대하면서 걱정하고 계시고, 또 성산포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 제주시 지역 공항 인근 상권이 일부 붕괴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멀리 떨어진 저기 모슬포 지역이라든가 저기 한경 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발전은 도외시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따른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다음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 방안이라든가 환경 폐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상권 무너진 데 대한 보완 조치, 공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소외될 것이라는 분들에 대한 발전 방안, 그 다음에 공항이 들어서면서 우리 공항으로 인한 이득을, 공항 신축으로 인한 이득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이게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민 이익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그 속에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장을 하고 있고 이번 총선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당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제주 사회의 공황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정도 이에 조금 더 보조를 맞춰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 주장의 탄력을 받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도정에서는 아직도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이 일관해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민들이라도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다양한 미래 신산업, 우주산업, 네. UAM, 그린 수소 같은 미래 신산업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 새로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력이 붙고 있지 않다. 우주산업, UAM, 그린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엄청 많잖아요. 수소 트램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나섬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작용만 우려되고 있는다. 부작용만 생길 거리라고 걱정이 앞선다. 예,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주변 우리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겠다. UAM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도심 항공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관광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왜 이걸 도정이 나서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한 것 같아.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도시에서 집중된 인원을 단시일 내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소 중소도 우린 소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서 그 다소간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다는 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총체적으로 우리가 첫 출발선상에서 놓고 정책이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이게 관광용 목적이라면 모를까 지금 교통 체증 해소 목적으로서는 지금 그 구상은 약간 좀 타당성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좀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제주도에 좀 상징적으로 트램 하나 좀 건설하자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어떤 식 유형이 돼야 되고 좀 어떻게 좀 추진돼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굳이 우리 수소 산업과 연결을 해서 수소 트램을 한다면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시범 사업으로 경치가 좋은 우리 올레길 옆 일주도로 밖 해안가를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5km 구간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히 관광용이겠네요. 일단 시범적인 거니까요. 일주도로 하면 우리 교통수단도 되고 관광수단도 동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 유발이 그렇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걸 꼭 대도시 한복판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설치하느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좀 UAM 얘기도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일단 제주도에서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갖고 이렇게 좀 해나갈 예정이다. 또 UAM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단 민자 유치 방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원장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UAM을 상용화한다고 하면 일단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상업 목적이냐, 주민 편의 목적이냐, 어느 걸까요? 이런 문제도 의문이고요. 상업 목적이라면 민간 회사의 행동에 맡기면 되지. 도정에서 굳이 민간 회사와 결합한 형태로 추진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좀 평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지, 그리고 뭐좀 소통, 국민의힘 도당과는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도정에서 필요해서 소통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에는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 물론 도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도당이 힘을 빌린 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그 인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먼저 예, 부탁이 요청이 와서 예. 제가 같이 흔쾌히 가자. 응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된 게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소통이 없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뭐 소통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 민생 정책이 오영훈 도정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대책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막강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의미를 찾을 길이 없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생에 좀 집중해주고 출산, 육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성화 대책에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체에서 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강구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영훈 도정은 후한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 더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수망리의 태양광 10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연적으로 출력 제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출력 제어의 손해는 그 수망리 태양광 업자들한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500kW 뭐 이렇게 하는 소규모 발전 업자들은 생계형이거든요. 생계형 업자들한테도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과연 검토했느냐. 제2공항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시간 운운하면서 시대한 관심을 갖는 척하면서 수망리 거의 10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서 3만여 그루 이상 나무를 베어나면서 왜 거기서는 환경 문제에 한자도 언급을 안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천천히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 도당에 좀 바라는 점, 뭐 당부하고 싶은 점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선거와 관련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완연한 총선 전국인데 선거에서 몇 석을 얻느냐, 의석이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겠다. 즉, 뭐 제주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좀 어떤 그 선거 그 아젠다를 좀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고 또 제주도에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중앙당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교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주 공약 좀 약간 좀 기다려 보면 좀 약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좀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제주도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 실천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 좀 한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적극적 그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만 뭐 끝으로 우리 허용진 위원장께서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정책 준비를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번 주 초에 오늘 내일 사이에 중앙당의 그 총선 공약 정책에 우리 제주도 현안을 닮아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뭐 관광청 문제라든가 그 상급병원 문제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관련한 문제, 특히 지금까지 1차 산업에 우리 부분적으로 물류비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줍니다. 이런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1차 산업을 비롯한 제주가 섬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물류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육지부와 동일하게 우리가 차별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 가칭 제주 물류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정치 일정이 있을 때마다 택배비 좀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적 접근 방식으로는 도민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평생 농사지었던 분들 나중에 처분할 때 우리 양도세가 너무 과정한 문제, 영농을 위해서 자식할 때 상속을 할 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리는 문제 아무도 귀를 기울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표님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충실히 준비해서 중앙당에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민생에 집중하는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국민님이 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또 오영훈 도정에게 이제라도 우리 좀 도민들이 민생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팡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